엄마! 제정신이야? 당장 나가!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때린 사람은 남도 아닌 제 배 앞 하나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얼얼한 뺨보다 더 끔찍했던 건 겁에 질린 척 남편 뒤에 숨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던 교수 며느리의 미소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대가가 고작 손주 앞에서의 손찌검이라니. 그날 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죽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1년 뒤 떵떵거리던 아들 내외가 제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1000배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줬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하고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느라 현관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손을 흔들던 며느리 최지은이 구두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소파로 몸을 털썩 던졌습니다. 그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으로 코앞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최지은이 소파에 누운 채 주방에 있는 시어머니 오말순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 냄새. 어머니, 오늘 아침에 또 청국장 끓이셨어요? 제가 옷에 냄새 밴다고 몇 번을 말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오말순이 고무장갑에 묻은 하얀 거품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쭈뼛쭈뼛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말순이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침은 든든하게 먹여야 나가서 일도 잘할 거 아니냐. 너도 한술 뜨지 그러냐. 최지은이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됐거든요. 저는 아침에 샐러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냄새나니까 창문 좀 다 여세요. 환기 좀 시키라고요. 오말수는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라는 걸 알았지만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오말순의 낡은 내복바람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최지은은 소파에 있는 담요를 몸에 칭칭 감으며 텔레비전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오말순이 추위에 떨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 소미 데리러 가는 날이지? 내가 무릎이 좀 시원찮아서 그러는데 네가 좀 다녀오면 안 되겠니? 최지은이 획 고개를 돌려 오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교수예요. 학교에서 강의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 하나 데려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유세를 부리세요. 오말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에 손녀 육아까지 모두 이른이 다 된 오말순의 몫이었습니다. 오말순이 한숨을 푹 쉬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알았다. 다녀오마. 저녁은 뭐 해줄까? 최지은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요. 아, 그리고 저녁에 민준 씨 오면 집 좀 치우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어지럽혀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오말수는 기가 찼지만 아들 부부의 평화를 위해 꾹 참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말순이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최지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늙은이가 눈치만 살아서는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최지은은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물컵을 거실 바닥에 냅다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방 세제통을 가져와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뿌리고 물을 엎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깨끗했던 거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최지은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화장을 번지게 한 뒤 소파 아래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퇴근한 박민준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냉기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닥은 물바다고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으며 아내 최지은이 소파 아래에 쓰러져 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준이 기겁하며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최지은이 파들파들 떨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나 무서워. 흑흑. 박민준이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집에 강도라도 든 거야? 최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내가 청국장 냄새난다고 환기 좀 시키자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박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이를 갈며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엄마가 당신한테 행패라도 부린 거야? 최지은이 훌쩍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교수 체면에 이게 뭐냐고. 무식한 게 유세 떤다고 막말하시면서 물을 뿌리셨어. 나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어. 박민준의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어머니가 깐깐해서 아내를 구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폭행하다시피 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오말순이 손녀 소미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오말순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난리냐? 도둑이라도 들었니?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말수는 영문을 몰라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손녀의 귀를 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소미 데리러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소파에 있던 최지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가 오말순만 볼 수 있도록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표정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지은이 갑자기 과호흡이 온 척 숨을 헐떡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 나 숨이 안 쉬어져. 박민준이 아내를 부축하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당장 지은이한테 사과해. 엄마가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야?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어이 이 사달을 내? 오말순의 가슴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며느리의 뻔한 연기에 속아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말순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저거 다 쇼다.
저 앙큼한 년이 혼자 저러고 자빠진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을 안 믿고 전현 말을 믿냐? 그 순간 박민준이 옆에 있던 협탁 위의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액자는 오말순이 가장 아끼는 죽은 남편과 아들이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액자를 바닥에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박살이 났습니다. 오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지은이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해. 교수가 할 짓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오말순은 깨진 액자 조각을 밟으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말순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 천벌 받을 년,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남편까지 속여? 오말순이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하자 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민주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오말순의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짝! 거실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말순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뺨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손녀 소미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할머니, 으앙! 최지은이 잽싸게 달려와 소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소미를 번쩍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지은의 승리에 찬 눈빛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들과 넋이 나간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박민주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거야. 당장 나가. 지은이 진정될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오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늙은 어미의 뺨을 때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오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안경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챙길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 하나만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오말순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마. 박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어락이 다시 띠리릭하고 잠겼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질 때까지, 아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붉은 뺨,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내 아들 박민주는 오늘 죽었다. 오말순은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가슴 속에 부는 바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오말순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오말순의 얇은 외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뺨에 남은 화끈거리는 열기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오말순은 근처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그녀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들 박민준과 손녀 소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전화번호부 목록을 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꾹 누르자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래. 이제 내 아들은 없다. 오말순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 며느리라고 저장된 번호도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에 들어가 수천 장이 넘는 손녀와 아들의 사진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 뒤 오말순의 주머니 사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텼지만 이제는 당장 먹을 밥값도 없었습니다. 오말순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 안에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소장은 오말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써주는 데가 없어. 식당 설거지도 요즘은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 찾지. 누가 할머니를 써? 오말순이 소장의 책상 앞에 바짝 다가앉으며 애원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아직 힘도 좋고 손도 빨라요.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뼈가 부서져라 하겠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그래요. 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려다가 오말순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뒤적거려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에이, 참. 딱 한 군데 있긴 한데. 여기 시장통에 있는 대박식당이라고 주방 아줌마가 힘들다고 야반도주한 곳이야. 워낙 일이 험하고 사장이 깐깐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말순은 메모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은혜 갚겠습니다. 오말순은 곧바로 시장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간판부터 기름때에 절어 있었고 주방에서는 쉰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째 밀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파리가 윙윙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오말순을 보자마자 고무장갑부터 던져주었습니다. 일할 거면 지금 당장 시작해요. 저거 다 치우기 전에는 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오말순은 아무 말 없이 분홍색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아들에게 맞았던 뺨을 떠올리며 그릇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한편 오말순이 떠난 박민준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며칠 전에 먹다 남은 치킨 뼈와 피자 박스가 굴러다녔고 소파에는 벗어둔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박민준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었습니다. 집안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습니다. 박민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집골이 이게 뭐야? 청소 좀 안 해? 그리고 밥은? 나 배고파 죽겠는데 또 배달 음식이야? 최지은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배고프면 당신이 시켜 먹어. 나는 학교 일 때문에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청소는 주말에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기로 했잖아. 박민준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도우미 부를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내 주식 반토막 난 거 몰라?
당신이 좀 치우면 되잖아. 엄마 있을 때는 먼지 하나 없던 집이 이게 뭐냐고. 최지은이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엄마, 당신 지금 그 노인네 그리워서 그래?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엄마랑 살든가. 나는 교수야. 밖에서 품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지. 집에서 밥하고 걸레질하는 식모가 아니라고. 박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오말순이 있을 때는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과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이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요리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민주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더욱 처량해졌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썩어가는 반찬통 몇 개와 물뿐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기랄, 엄마는 왜 나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박민주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냄새나는 집에서 아내와 싸우느라 잠을 설친 탓에 눈은 퀭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 박민주는 꾸벅꾸벅 졸다가 부장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 과장, 자네 요즘 왜 이러나? 정신 안 차려? 이번 프로젝트 망치면 자네 책임질 거야? 박민준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기가 좀 있어서. 부장이 혀를 차며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변명하지 마. 그리고 자니가 추천했던 그 바이오 주식 오늘부로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확인해 봤어? 박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빚까지 내서 그 주식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증권 앱을 켰습니다. 파란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0%, 60%, 순식간에 자산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돈.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건데. 같은 시각 오말수는 식당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골라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묵은 때가 낀 냉장고를 분해해서 닫고 엉망이던 양념통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오말순의 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이 멸치볶음 맛이 기가 막히네. 비법이 뭐야? 오말순이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무슨요? 그냥 내 가족 먹인다는 생각으로 간장 좀 다리고 불 조절 잘한 것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오말순이 만든 밑반찬을 맛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사장님, 주방 이모 바뀌었어요? 반찬 맛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게, 집밥 먹는 것 같아.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오말수는 주방에서 밥을 퍼담으며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며 죄인처럼 살던 지난날과는 달랐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식당 영업이 끝나고 오말수는 주방 한쪽에 딸린 비좁은 쪽방에 누웠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대궐보다 편안했습니다. 오말수는 퉁퉁 부은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달력 뒷면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해서 갚아준다.
오말수는 베개 밑에 숨겨둔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줬으면 커피값도 안 된다고 무시당했을 돈이지만 지금은 그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오말순이 돈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 돈으로 기적을 만들 거다. 그때 가서 내 바짓가랑이 잡고 울어도 소용없다. 오말순의 굳은 다짐과 함께 쪽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녀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지만 꿈속에서도 그녀는 쉬지 않고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말순이 일하는 대박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메인 요리를 담당하는 주방장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전화를 왜 안 받아? 당장 점심 장사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홀에는 벌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 밥 언제 나오냐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던 오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주방장의 앞치마를 고쳐 메고 화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말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렸습니다. 아니, 아줌마가?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요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손님들 입맛 까다로운 거 몰라? 오말순은 대답 대신 가스불을 탁 하고 켰습니다. 시퍼런 불길이 솟구쳐 오르자 그녀의 눈빛도 이글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주방장이 주문을 안 해놓았는지 제대로 된 고기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건 자투리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시들해져가는 호박, 두부뿐이었습니다. 오말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손맛으로 채우면 됩니다. 오말순은 뚝배기에 쌀뜨물을 붓고 직접 가져온 묵은 된장을 듬뿍 풀었습니다. 멸치 대가리와 표고버섯 밑동을 넣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자투리 고기는 비계와 살코기를 적당히 섞어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팍팍 넣어 센 불에 볶아냈습니다. 순식간에 구수한 된장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인이 침을 꼴깍 삼키며 국물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아니, 아줌마. 어떻게 이런 맛을 냈어? 오말순은 대답할 새도 없이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음식이 나가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장님, 오늘 주방 이모 바뀌었어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폭풍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낡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 한 명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도 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쇼. 맵지 않고 구수하게. 주인은 노인의 행색을 보고 돈이 없어 보였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오말순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쟁반에 갓 끓인 된장국과 밥, 그리고 갓 무친 겉절이를 정갈하게 담아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오말순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국밥은 다 떨어졌고 대신 제가 끓인 된장찌개 좀 드셔보세요. 고기도 듬뿍 넣었습니다. 노인은 묵묵부답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순간 노인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오말순이 혹시 입맛에 안 맞나 싶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번거지 모자 아래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말순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노인은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맛이 6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라서 내가 평생 이 맛을 찾으러 다녔는데 이 허름한 식당에서 찾을 줄은 몰랐소다. 그 노인은 바로 강남 일대의 땅 부자이자 요식업계에 숨은 큰손 장 회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오말순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 재료를 아끼면서도 맛을 내는 솜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말순도 깐깐해 보이는 노인에게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장 회장이 오말순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험한 곳에서 고생을 사서 하시오? 자식들은 뭐하고? 오말순은 씁쓸하게 웃으며 행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죽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주 많이 벌어서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장 회장은 오말순의 눈에서 서슬 퍼런 도끼와 깊은 슬픔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다. 내 마지막 가게를 맡길 사람은. 같은 시각 박민준의 사무실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민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거친 욕설과 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박민준 씨. 이자 납입일 지난 지가 언젠데 전화를 안 받아. 당장 돈 안 갚으면 회사로 찾아갈 거야. 박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곧 목돈이 생깁니다. 제발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부장이 박민준의 자리로 와서 서류 뭉치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박 과장, 자네 거래처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에 계약 끊기면 자네가 책임지고 사표 써. 박민준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는 아내 최지은의 구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식탁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카드 한도가 왜 막혔어?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망신당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박민준이 힘없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아파트 좀 줄여서 이사 가자. 지금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벅차. 최지은이 눈을 부릅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사? 나더러 저 좁아터진 빌라로 들어가서 살라고? 교수 체면 다 구기게. 당신 정말 능력 없다. 어머니 쫓아낼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다. 박민주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건 아내의 거짓말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탓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주는 어두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밥이라도 잘 드시고 계실까? 며칠 뒤 장 회장은 오말순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춘 곳은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왜? 장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짚고 빌딩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텅 빈 홀 한가운데 서서 오말순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내 거요. 오말순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등산복을 입고 다니던 노인이 건물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오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살아있는 걸 느꼈소. 내 마지막으로 진짜 배기 밥집 하나 남기고 싶은데 자니가 맡아주시오. 오말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는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말던 사람입니다. 이런 큰 가게는 감당 못합니다. 장 회장이 오말순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자네 손을 보시오. 이 손은 거짓말을 안 해.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라 마음으로 밥을 짓는 손이야. 자금이나 인테리어는 내가 다 대줄 테니 자네는 그저 밥만 지으시오. 그리고 자니가 보여주고 싶다는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갚아주란 말이오. 성공해서 갚아준다. 오말순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장 회장을 바라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오말순은 잠을 줄여가며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차려주던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마더 오로 정했습니다. 장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오말순은 점점 어엿한 사업가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한편 박민주는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그는 눈물을 머금고 살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세보다 2억 싸게,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자고 하네요. 박민주는 2억이나 손해를 본다는 말에 가슴이 쓰렸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계약하시죠. 중개인이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오말순의 비서였습니다. 중개인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2억 깎아서 계약 성사시켰습니다. 매수자는 대리인 명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말순은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마더 5의 간판 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박민준. 이제 그 집주인은 나다. 오말순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가고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는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말순은 텅 빈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반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아들 박민준이 빚을 갚기 위해 금매로 내놓은 것을 오말순이 대리인을 시켜 몰래 사들인 것입니다. 도배지에는 며느리가 던졌던 물컵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가족사진 액자가 있던 자리가 긁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상처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하구나. 그날의 공기가, 그날의 비참함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 오말순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후 바꾼 전화기였지만 그녀는 과거에 쓰던 계정들을 그대로 복구해 두었습니다. 오말순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홈캠과 정용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6개월 전 손녀 소미를 보려고 거실과 아이방에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의 녹화 기록이 클라우드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자마자 화면에 날짜별 영상 목록이 쭉 떴습니다. 오말순은 12월 24일이라고 적힌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 최지은이 오말순을 향해 삿대질하고 남편이 들어오자 쓰러지는 척 연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박민준이 오말순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의 오말순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어린 손녀 소미가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영상을 보는 내내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오말순이 스마트폰을 꽉 쥐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저지른 죄다. 이 영상이 너희 숨통을 끊어놓을 칼이 될 거다. 오말순은 영상을 자신의 비밀 폴더와 USB에 이중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띠리릭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결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뒤 강남의 노른자 땅의 마더 오머더 5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가게 앞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집밥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에 오말순이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낸 음식들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SNS를 장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홀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예약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오말순은 개량 한복 유니폼을 입고 홀과 주방을 오가며 진두지휘했습니다. 김 실장, 이번 테이블에 갈비찜 좀 더 신경 써서 내주세요. 어르신 생신이랍니다. 그리고 홀 직원들은 손님들 물컵 비지 않게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직원들이 네, 대표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식사하던 장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오말순을 불렀습니다. 장 회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오 대표 대박이야. 내 평생 이렇게 밥맛 좋은 식당은 처음 보네. 자니가 해낼 줄 알았어. 오말순이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자네 실력이지.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으니 그동안 서러웠던 거 다 보상받으시오. 오말순은 활짝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 아들 부부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한편 박민준과 최지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급한 빚은 막았지만 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거실에는 선풍기 한 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고 찜통더위의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최지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아, 더워. 짜증나서 진짜 못 살겠네. 이봐요, 박민준 씨.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 교수야. 이런 돼지우리에 사는 거 학교 사람들이 알면 나 매장당한다고. 박민준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다시 투자해서 불릴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명품 가방 좀 그만 사. 지금 우리 상황에 그게 가당키나 해? 최지은이 부채를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이 엄마 쫓아내고 주식 말아먹어서 이 꼴 된 거 아니야. 어머니 계실 때는 적어도 밥 걱정, 청소 걱정은 안 했다고.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엄마 냄새 난다고 쫓아내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야?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성공한 여성 CEO의 인생 역전 스토리라는 자막과 함께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최지은이 씩씩거리며 채널을 돌리려다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어딘가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최지은이 눈을 비비며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저 여자, 설마. 소파에 있던 박민준도 고개를 돌려 화면을 보았습니다. 순간 박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은발을 우아하게 넘긴 자신의 어머니 오말순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오말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6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이 뭔가요? 화면 속 오말순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배신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벼랑 끝으로 몬 사람들 덕분에 저는 죽기 살기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 고맙죠. 박민준과 최지은은 얼어붙은 듯 텔레비전만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저기에 있어? 마더 오 대표? 저게 다 엄마 거라고? 최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던 얼굴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박민준의 팔을 흔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 어머니 대박 나셨나 봐. 저 오빠, 저거 명품이야. 가게도 엄청 커. 박민준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는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최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어머니가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지. 여보, 우리 살았다. 어머니한테 가서 빌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박민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짓이 있잖아. 엄마가 우릴 받아줄까? 그때 뺨까지 때렸는데. 최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부모 자식 사이에 원수가 어디 있어? 손주 보여주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면 노인네 마음 약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식 몫이 있는데 안 주면 소송이라도 걸면 돼. 최지은은 당장 옷장 문을 열어
그나마 멀쩡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도 아내의 말에 혹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그래. 엄마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다음 날 오전 마더 5분점 앞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박민준과 최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게의 웅장한 규모와 고급스러운 외관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지은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기죽으면 안 돼. 당신은 이 가게 주인 아들이야. 당당하게 행동해. 박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매니저가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박민준이 어깨에 힘을 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예약은 무슨, 나 여기 대표님 아들이요. 엄마, 아니, 오말순 대표님 지금 어디 계시오? 매니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시각 2층 사무실에 있던 오말순은 CCTV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과 며느리는 두리번거리며 가게 안을 훑어보고 집기들이 비싸 보이는지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 돌려보낼까요? 오말순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아니요. 들여보내세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환영해줘야지요. 오말순은 의자를 돌려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흥분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간 벼러왔던 만남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들 부부의 파멸을 불러올 준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박민준과 최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의 가식적인 외침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흑흑,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에요?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최지은이 신발을 벗어 던지듯 들어오며 오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말순의 옷자락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최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다고요. 혹시라도 길에서 쓰러지신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뒤따라 들어온 박민준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오말순의 다리에 매달려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때는 제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엄마 나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말순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의 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최지은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바쁘게 사무실을 훑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구석에 놓인 육중한 금고까지. 최지은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오말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구나. 오말순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지은과 박민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오말순이 의자를 돌려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속아주지. 내가 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날 차단했으면서 뻔뻔하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박민준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그리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 내 눈에는 둘 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것 같은데 내 집 팔아먹고 남은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 먹으니 꿀맛이더냐? 최지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최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부인 척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표독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최지은이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말 다 하셨어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죠. 저희 지금 힘들어요. 민준 씨 빚더미에 앉았고 우리는 월세방 전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계시네요. 박민준도 쭈뼛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가 억울하다는 듯이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자식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엄마만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 게 말이 돼? 나 엄마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말순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최지은이 책상 앞으로 다가와 손바닥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돈 주세요. 많이도 안 바랄게요. 민준 씨 빚 갚고 우리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소미 유학 보낼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게 지분도 좀 떼어주시고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쉬셔야죠. 경영은 저희가 맡아서 할게요. 오말수는 속에서 올라오는 역겨움을 꾹 눌렀습니다. 자신을 쫓아낼 때는 벌레 보듯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구는 꼴이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너희한테 내 피 같은 돈을 줘야 하니? 너희는 이미 나와 남이다. 내가 집 나갈 때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아들은 죽었다고. 그러자 박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핏줄이 어디 가서 끊어져? 법적으로 내가 엄마 유일한 상속자야.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미리 좀 당겨주면 덧나? 최지은이 거들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주세요. 저희가 그냥 온 줄 아세요? 만약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오말순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셈인데? 최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무서운 거 아시죠? 성공한 여성 사업가 오말순, 알고 보니 치매 걸려서 집 나간 노인네였다. 며느리 구박하다 쫓겨나 놓고 자수성가한 척한다. 이런 거 올리면 어머니 이미지 한 방에 훅 가요. 불매 운동 일어나고 가게 망하는 거 순식간이라고요. 박민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리고 소미 보고 싶지 않아? 우리가 소미 데리고 와서 가게 앞에서 시위라도 하면 손님들이 밥이 넘어가겠어? 할머니가 손녀를 버렸다고 피켓이라도 들까? 오말수는 짐짓 당황한 척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셈이냐?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겠다고? 최지은은 오말순이 겁을 먹었다고
확신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좋게 합의금이랑 집은 넘겨주고 화목한 가족으로 남을지 아니면 다 같이 죽을지. 오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민준과 최지은은 침을 꼴깍 삼키며 오말순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오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연기였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가게 망하게 둘 수는 없지. 박민준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싸.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지은아, 들었지? 최지은도 입이 귀에 걸려 말했습니다. 진작 그러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럼 당장 각서부터 쓸까요? 오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이런 큰일을 종이 쪼가리 하나로 처리할 수는 없지. 며칠 뒤에 시내 특급 호텔에서 내 가게 성공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열린다. 정재계 인사들도 오고 기자들도 많이 올 거야. 최지은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특급 호텔, 정재계 인사, 기자들. 그녀가 평생 꿈꾸던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거기 저희도 가도 돼요? 오말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서 너희를 내 가족으로 공식 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지원을 약속하마. 재산 증여 문제도 변호사 불러서 거기서 공증받자. 그러면 너희도 안심될 거 아니냐? 박민준이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호텔 파티라니. 엄마, 스케일이 다르네. 알겠어. 우리가 갈게. 제일 비싼 옷 입고 가서 엄마 체면 세워줄게. 최지은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내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될 것이고 기자들 앞에서 효부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그때 뵙죠. 아, 그 전에 저희 파티복 살 돈 좀 주셔야겠는데요. 꼴이 이래서야 원. 오말수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던지듯 주었습니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날까지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최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냉큼 주워들고 뽀뽀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최고. 그럼 파티장에서 뵐게요. 여보, 가자. 백화점부터 가야지. 박민준과 최지은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오말순의 흔들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아까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인터폰을 들어 장 회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장 회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 대표 어떻게 됐나? 오말순이 찻잔을 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쥐새끼들이 덫을 물었습니다. 아주 덥석 깊게 물었습니다. 장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잘 됐구먼. 그럼 슬슬 잔치 준비를 해야겠지? 네. 호텔 연회장 예약 확인해 주시고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경호원들 넉넉히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장비팀에게도 특별히 당부해 주세요. 영상 사고 절대 없어야 한다고. 걱정 마시게. 내 최고 전문가들로 꾸려놨으니. 그나저나 자네 마음은 괜찮은가? 오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 부부가 택시를 잡으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말순이 씁쓸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이번 잔치가 끝나면 제 인생도 진짜로 다시 시작될 겁니다.
전화를 끄는 오말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폐륜이 담긴 그날의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기대해라, 박민준, 최지은. 너희가 꿈꾸던 그 화려한 무대가 너희의 처형장이 될 테니까. 오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오말순의 복수심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더 5성공 기념갈라 디너쇼가 열리는 S호텔 그랜드 볼룸 앞은 초저녁부터 고급 세단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레드카펫 위로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끊임없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틈바구니 속으로 눈에 띄게 잔뜩 힘을 준 남녀 한 쌍이 들어섰습니다. 박민준과 최지은이었습니다. 박민준은 급하게 대여한 듯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살짝 짧아 엉성해 보였습니다. 최지은은 백화점에서 오말순의 돈으로 산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화려한 모조 진주 목걸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걸었습니다. 최지은이 박민준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때? 사람들 보이지? 다 우리 어머니 가게 보러 온 사람들이야. 이제 이 사람들한테 눈도장만 찍으면 우리 인생 피는 거라고. 박민준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성공하긴 했나 봐. 국회의원도 온 것 같은데? 이따가 가서 명함 좀 돌려야겠다. 마더 오후 계좌라고 하면 다들 껌뻑 죽겠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음식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오말순 대표의 맛있는 인생이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사람들 틈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하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재직했던 대학 총장과 평소 앙숙이었던 동료 교수들이 와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이 박민준의 손을 끌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총장님, 여기서 뵙네요. 총장이 와인을 마시다 말고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최 교수? 자니가 여기 웬일인가?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더니. 최지은이 호들갑을 떨며 총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호호, 제가 좀 바빴어요. 아시잖아요. 시어머니 사업 돕느라. 오늘 이 자리 주인공이신 오말순 대표님이 제 시어머니 되시거든요. 총장과 동료 교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식모 취급하던 최지은의 본색을 모르는 그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말인가? 오 대표가 자네 시어머니라고? 거참. 대단하구먼. 자네 내조 덕분에 시어머니가 성공하셨나 봐? 최지은은 콧대를 높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이 뭐려. 제가 좀 신경 썼죠.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까지 제 손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실질적인 경영을 다 하고 있답니다. 옆에 있던 박민준도 끼어들어 거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말순 대표 아들 박민준입니다. 조만간 제가 마더 5대표직을 승계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민준은 준비해 온 명함을 총장에게 찔러 넣었습니다. 총장은 아예 이거 영광입니다 하며 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지은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야.
이제 다시 강단에도 서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야.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내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더 오의 오말순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오말순이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음발을 곧게 넘기고 꼿꼿한 자세로 선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민준과 최지은은 맨 앞자리 VIP 테이블에 앉아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오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곁에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지은이 박민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우리 이야기 하려나 봐. 준비해. 나가서 인사해야지. 오말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맨 앞자리에 앉은 아들 부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말순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과 최지은은 조명 때문에 그녀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그저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주 특별한 가족이 와 있습니다. 박민준과 최지은이 엉덩이를 들썩이며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말순이 손을 들어 아들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자, 저기에 앉아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핀 조명이 박민준과 최지은을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오말순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저들이 저에게 베푼 특별한 효도의 실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말순이 손가락을 튕기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박민준과 최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감동적인 가족 사진이라도 나오려나? 하지만 스크린에 뜬 영상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최지은의 일그러진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아, 냄새. 어머니. 냄새나니까 창문 좀 다 여세요. 무식한 게 유세 떤다고. 고막을 찢을 듯한 최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최지은은 오말순이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리고 오말순에게 삿대질하며 온갖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저게 뭐야?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래도 돼? 하는 경악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이거 뭐야? 당장 안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민준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거짓 연기에 속아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어머니가 아끼는 액자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박민준이 손을 들어 올려 오말순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짝!
스크린 속 파열음이 사람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맞은 충격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오말순의 모습과 그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손녀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페륜이야, 페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비난과 야유가 아들 부부에게 쏟아졌습니다. 박민주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아니야, 저건 오해라고 하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총장과 교수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최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장이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최 교수, 자네 정말 실망일세. 학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최지은이 총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총장님, 오해예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가 절 모함하는 거라고요. 총장은 더러운 것이 묻은 듯 발을 뺐습니다. 무대 위의 오말수는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말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가족입니다. 저들은 늙은 어미를 폭행하고 내쫓은 뒤 제가 성공하자 뻔뻔하게 돈을 뜯어내러 온 거머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말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민준, 최지은,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다. 내 아들은 6개월 전 내 뺨을 때린 그날 죽었다. 오말순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대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있는 박민준과 발버둥 치는 최지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민준이 울부짖으며 오말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하지만 오말순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최지은은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수야. 고소할 거야. 하며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기자들이 이 특종을 놓칠세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박민준과 최지은의 일그러진 얼굴이 낱낱이 찍혔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장 회장이 다가와 오말순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오말순의 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악연을 끊어낸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쫓겨난 박민준과 최지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흘끔거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그들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페륜 아들 부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도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지은이 산발이 된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꼴 안 당했어. 최지은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박민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박민준은 멍하니 있다가 날아오는 구두에 이마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최지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뭐, 내 탓? 웃기지 마. 네가 엄마 쫓아내자고 했잖아. 네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내가 엄마 뺨 때릴 일 없었어. 이 마녀 같은 년.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찍으며 혀를 찼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서야 그들의 추태는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오말순 대표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뉴스는 아들 부부의 폐륜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네티즌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최지은이 재직하던 대학교 게시판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폐륜 교수를 파면하라,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냐는 항의 글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대학 측은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지은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최지은은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보려 했지만 학생들이 던진 계란 세례를 맞고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박민준의 상황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장은 박민준을 불러 사표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때문에 회사 이미지 다 망쳤어. 당장 짐 싸서 나가. 퇴직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박민준은 짐 상자 하나 들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TV 뉴스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폐륜 아들 아니야? 맞네, 맞아. 엄마 뺨 때린 그놈이네. 어우, 뻔뻔하게 밥이 넘어가나 봐. 박민준은 도망치듯 찜질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하철역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 냄새난다고 타박했던 그 청국장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 박민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도시락 위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말수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박민준과 최지은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동안 당했던 정신적 피해와 빌려간 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가액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지은은 소장을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영상이 워낙 빼도 박도 못하게 찍혀서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으실 겁니다. 오히려 남편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어요. 최지은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박민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 빚은 네가 알아서 해. 난 솜이 데리고 갈 거야. 하지만 박민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솜이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너 같은 여자한테 애 못 맡겨.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밑바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최지은의 논문 표절 사실, 박민준의 횡령 의혹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박민준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더 5본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2층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빗물에 젖은 채 가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나야, 민준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아스팔트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엄마, 나갈 데가 없어. 너무 추워. 배고파. 엄마 밥 한 번만 먹게 해줘. 2층 창가에서 오말순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장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 대표 괜찮은가? 저러다 사람 죽겠는데. 경찰이라도 부를까? 오말순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의 아들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 아들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며 보약을 다리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커튼을 탁 하고 쳤습니다. 놔두세요.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는 것도 제 몫입니다. 저는 이제 저 사람의 엄마가 아닙니다. 오말순은 뒤돌아서서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불 꺼진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힘이 빠져 빗물 고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왔지만 보호자인 오말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말순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가 마치 그녀의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후 최지은은 서울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은 다 팔아버리고 낡은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이 아줌마, 물 안 줘? 하고 소리치자 최지은이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물컵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줌마, 일 처음 해? 행동이 왜 이렇게 굼떠? 냄새나니까 좀 씻고 다니고. 최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냄새나니까 씻고 다녀라. 과거 자신이 시어머니 오말순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지은은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거지 더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식모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린 무릎과 터진 손등만이 그녀의 친구가 되어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저마다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민준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점퍼 차림은 예전의 대기업 과장 박민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배식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더 드릴까요? 밥도 많이 드세요. 박민주는 감전이라도 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하얀 모자를 쓴 채 국을 퍼주는 봉사자, 바로 어머니 오말순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노숙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박민준은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드디어 박민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오말순이 밥과 국을 담아주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박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욕이라도 하실까? 하지만 오말순은 아무런 내색 없이 국을 한 국자 더 듬뿍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굶지 말고 다니세요. 날이 찹니다. 든든하게 드셔야지요. 박민주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급식소 구석진 기둥 뒤에 쭈그리고 앉은 박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 어릴 적 생일날이면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국이었습니다. 박민주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결국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밥을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밥알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졌지만 그녀는 다가가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부디 사람이 되어라. 밥값은 하고 살아라. 며칠 뒤 오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소미 학비 지원 신탁은 잘 처리되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가 매달 지급될 겁니다. 단 친권자인 부모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할머니라는 사실은 비밀로 했습니다. 오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아들 부부와는 연을 끊었지만 죄 없는 손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아이가 구김살 없이 자라주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가 크면 그때는 떳떳하게 만나자꾸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재단 설립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결정,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오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뇨?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걸요. 저는 이제 돈보다 더 귀한 걸 얻었으니까요. 오말순은 싱글맘과 독거노인을 위한 오말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늙고 병들어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쉴 곳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별장. 오말수는 낚시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벙거지 모자를 쓴 장 회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거리는 바람,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말순이 기지개를 켜며 장 회장을 깨웠습니다. 어르신, 입질 왔어요. 고기 다 도망가겠네. 장 회장이 화들짝 놀라 낚싯대를 챔질했습니다.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파닥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하하, 봤소? 내 실력이 아직 안 죽었지? 어머, 어르신. 그거 눈먼 고기예요. 제가 떡밥을 잘 줘서 그런 거지. 장 회장이 껄껄 웃으며
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윽해졌습니다. 오 대표, 아니 말순 씨, 이제 좀 살맛나시오? 오말순은 낚싯대를 내려놓고 넓은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던 비참한 밤, 식당 설거지를 하며 눈물 삼키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여 복수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파도를 넘어 이제야 비로소 잔잔한 호수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말순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것 같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인간 오말순으로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소.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찾은 그 순간부터 진짜 시작인 게지. 우리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실컷 즐기며 삽시다.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장 회장뿐만 아니라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딸들과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표님 하며 따르는 그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오말순은 잃어버렸던 모성애를 다시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은발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가라, 내 슬픔아. 어서 와라, 내 행복아. 붉게 물드는 노을 속에서 오말순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승리하여 돌아온 위대한 선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은 오말순의 평온한 얼굴에서 점차 멀어지며 반짝이는 윤슬이 가득한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오르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말순 여사님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딛고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우리네 인생,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좋지만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오말순 여사님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